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는요, API 19까지는 카메라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했었는데요. API 21부터는요, 롤리팝부터는 카메라2라고 하는 패키지가 생겼고요. 이제 카메라2라고 하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이제 카메라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롤리팝 이전에 사용하던 카메라라는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요. 나중에 뒤에 가서 카메라2 패키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카메라라고 하는 클래스에 대한 거를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카메라 디바이스를 내가 오픈하는 방법, 어떻게 오픈하면 되는지, 카메라가 이제 전방 카메라가 있고 후방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이런 것들을 오픈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를 오픈하면 카메라의 방향,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얘기들을 좀 다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로 들어온 영상을 갖다가 내가 이제 서피스 뷰라고 하는 곳에 뿌려보는 프리뷰라고 하는 액션을 하는 것을 방법을 알아볼게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요. 카메라라고 하는 클래스가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카메라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갖다가 우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를 내가 오픈하기 위해서 카메라 위치, 전방 카메라냐 후방 카메라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떻게 오픈을 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오픈한 카메라가 오리엔테이션을 갖는데 이 오리엔테이션들은 어떻게 내가 조절하면 되는지 이런 방법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가지고 이제 프리뷰라고 하는 걸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프리뷰 영상을 갖다가 화면에 출력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제 카메라를 사용하기 위한 조건들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드로이드에서는요, 카메라라고 하면요, 기존의 롤리팝 전까지만 해도요, 그 하드웨어 카메라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이용해가지고 카메라를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롤리팝부터는요, 카메라2라고 하는 패키지를 하나 만들었고요. 카메라2라고 하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뭐 카메라 매니저니, 카메라 디바이스니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카메라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알아보도록 할게요. 카메라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는요, 뭐 카메라가 됐든 카메라2가 됐든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쓴다고 하면 카메라라는 퍼미션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즈 퍼미션 해가지고 카메라라고 하는 퍼미션을 내가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하드웨어의 카메라라고 하는 걸 유즈 피처로 해가지고 쓰겠다고 정의를 하셔야 돼요. 유즈 피처 해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하드웨어 카메라와 오토포커스 이렇게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앞에 레코딩 할 때 이 부분들은 살펴봤었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카메라라고 하면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API 9부터 생긴 거예요. API 9 이전에는요,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만 있었어요. 후방 카메라 이렇게 핸드폰이 있으면 앞쪽만 이렇게 찍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API 9부터 뭐가 생기냐면요, 영상 전화가 생겨요. 영상 전화가 생기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카메라 하나가 생겼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내가 이제 나를 보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생겼기 때문에 전방 카메라가 이때부터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카메라는 백, 페이싱 백 하면 뭐냐면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페이싱 프론트 하면은 전방 카메라 이렇게 됩니다. 디폴트는요, 후방 카메라가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카메라는 이제 오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에 대한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카메라의 파라미터라고 하는데요. 카메라의 파라미터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요, 카메라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주의사항. 그 뭐냐면요, 임의의 값을, 카메라의 임의의 값을 설정할 수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제 포커스 거리를 갖다 설정하고 싶어요. 포커스 거리를. 근데 포커스 거리 뭐 아무리 작은 것도 막 설정하고 엄청 먼 것도 설정하고 막 이거 소프트웨어로 막 설정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설정할 수 있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고요. 요 안에서만 설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카메라에 뭐 예를 들면 색깔의 어떤 이펙트, 컬러 이펙트라고 하는 컬러 이펙트를 설정하고 싶어요. 그럼 컬러 이펙트를 설정하는 게 뭐 임의의 컬러 이펙트를 막 설정할 수 있느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제공하는 거니까
하드웨어에서 제공하는 것만 설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동영상을 갖다가 이렇게 카메라 사진을 받아가지고 얘가 이미지 센서를 통해서 이제 영상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받은 영상의 사이즈, 사이즈. 영상의 사이즈를 갖다 내가 임의로 만들어가지고 이 사이즈로 나는 영상을 만들 거야 라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것도 카메라가 그 사이즈를 지원해야지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뭐 이제 프리뷰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뭐냐면 카메라가 지원하는 것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에서는요, 카메라에서 지원하는 기능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파라미터에 get supported xxx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통해서요, 지원되는 값들을 읽어올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어온 값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내가 파라미터에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파라미터라고 하는 이 객체에다 선언한 다음에요, 그걸 갖다 set 파라미터라고 해서 설정을 해주면 해당 값이 변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카메라 사용할 때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속성을 설정을 해주셔야 카메라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카메라 클래스에 이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를 좀 볼게요. 카메라 클래스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카메라를 오픈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오픈을 딱 했어요. 근데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오픈을 하면 후방 카메라가 오픈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파라미터로 나는 전방 카메라를 오픈하겠다, 후방 카메라를 오픈하겠다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카메라 객체를 얻어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카메라를 다 썼어요. 그럼 카메라는 릴리즈에서 반납을 해주게 됩니다. 카메라는요, 저 단말에서 오직 한 개만 있는 자원이죠. 카메라 뭐 A라는 앱도 카메라 가져가고 B라는 앱도 카메라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A라는 앱이 카메라를 이미 쓰고 있으면 B라는 앱은 카메라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는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용하고 나면 반납을 해줘야 돼요. 릴리즈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릴리즈 해줘야 될까요? 릴리즈 해주는 시점. 릴리즈 해주는 시점은요, 언제 주냐면 화면에서 사라지면. 자, 내가 카메라가 필요한 거는 프리뷰를 하는 거잖아요. 액티비티가 화면을 프리뷰하고 여기 사진 찍고 동영상 녹화하고 기타 등등 이런 걸 할 거예요. 이런 걸 하다가 이 액티비티가 백그라운드로 내려갔어요. 백그라운드로 내려가는 순간 더 이상 나는 카메라를 안 쓰죠.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내려가는 순간 카메라를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냐면 반납하라고 하고 있어요. 안드로이드가. 왜 그러냐? 액티비티가 종료되면 반납하면 안 되나요? 디스트로이 되면 반납하면 안 되나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액티비티를 종료시키는 게 아니라 홈키를 눌러서 백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자, 홈키를 눌러서 백으로 내려보내면 카메라는 반납이 안 됐죠? 그런데 이제 이 앱은 어떻게 돼 있어요? 홈이 딱 떴으니까 다른 앱을 또 구동할 수 있겠죠? 다른 앱을 구동해서 딱 하다 보니까 다른 앱이 카메라를 써요. 근데 이 앱이 카메라를 이미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앱이 그 카메라를 쓸 수 없게 돼버리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화면에서 앱이 사라지면 카메라도 반납하라고 가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걸 안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뭐 안 지키면 여러분 앱이 조금 안 좋은 앱이 되는 것 뿐이에요. 그걸 안 지켰다고 해가지고 익셉션이 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러가 발생하면 그 에러를 받기 위한 에러 콜백을 등록하는 이런 메소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 화면에 대한 카메라의 방향에 대한 걸 좀 알아봤어요. 디폴트로 화면은 이렇게 포트레이트가 기본이라고 했는데 카메라는 디폴트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랜드스케이프로 되어 있는 게 디폴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카메라를 갖다가 내가 카메라의 방향을 이걸 이제 회전을 시켜가지고 방향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set display orientation 해가지고 카메라의 방향을 갖다가 설정해주는 이런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0도다, 90도다, 180도다, 아니면 270도다 이런 걸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말에 카메라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느냐. 이게 뭐냐면 넘버 오브 카메라라는 메소드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인포 해가지고 프론트 카메라의 피처, 그 다음에 백 카메라의 피처, 이런 피처들, 카메라 인포는 카메라 정보인데요. 카메라 정보들을 갖다 내가 얻어올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카메라 인포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PI 17부터는요,
셔터 사운드를 이네이블 디세이블 하는 뭐 이런 메소드가 추가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셔터 사운드가 반드시 나야 되죠. 셔터 사운드가 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이제 셔터 사운드를 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설정할 수 있는 이런 API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뷰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프리뷰 화면을 갖다 뿌려줄 서피스를 설정하는. 자, 이제 프리뷰 화면을 뿌리는 서피스를 설정할 거니까 뭐가 쓰이겠어요? 서피스 뷰가 쓰이겠죠? 그래서 서피스 뷰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서피스를 획득해 올 수 있고요. 그렇게 획득해 온 서피스를 갖다가 프리뷰 화면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피스 뷰 말고요. 서피스를 가지고 있는 뷰가 또 있는데요. 걔가 뭐냐면, 서피스 텍스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서피스 텍스처. 그래가지고 프리뷰 텍스처 해가지고 서피스 텍스처를 여기다가 설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프리뷰를 시작할 수 있는 스타트 프리뷰, 스타 프리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뷰 데이터를 획득할 때 사용하는 뭐 프리뷰 콜백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샤 프리뷰 콜백 그 다음에 뭐 이런 메소드들을 통해서 내가 프리뷰 데이터를 획득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PI 14부터는 얼굴 인식 기능이 추가됐어요. 얼굴 인식 기능이. 그래서 얼굴 인식 기능이 추가됐으니까 내가 뭐 스타트 페이스 디텍팅 또는 스탑 페이스 디텍션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 인식을 시작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얼굴 인식된 거는 set face detection listener라고 해가지고 face detection listener라는 거 호출해주면 이 리스너를 통해서 인식된 얼굴의 위치가 넘어와요. 근데 뭐 이게 API 14부터 무조건 다 되느냐? 그렇진 않고요. 지금 얼굴 인식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걸 갖다 파라미터를 통해서 내가 얻어올 수 있어요. 그렇게 얻어오는 정보를 통해서 얼굴 인식이 가능하다고 할 때만 이 기능이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설정을 하기 위한 get 파라미터, set 파라미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찍기 위한 take picture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라고 하는 게 이제 내 앱이 있으면요. 앱이 이 카메라를 갖다가 카메라라는 자원은 별개예요. 내 앱과. 단말에 별개 프로세스에 카메라라고 하는 게 돌아가거든요. 그럼 내가 이렇게 이 카메라를 갖다가 얻어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녹음을 해요. 녹화를 해요. 녹화하면 녹화할 때도 카메라에서 영상을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카메라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얘도 이렇게 가져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녹화에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거 쓰고 있는 거를 언락 해가지고 락을 해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참조하고 있었는데 내가 점유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버렸고요. 얘가 이제 가져가다 녹화를 막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이렇게 얻어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리커넥트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프로세스하고 카메라를 공유할 때 사용하는 이런 메소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토포커스라든지 아니면 줌에 대한 처리들 이런 것들을 해주는 메소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를 오픈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드로이드에서 카메라를 오픈하려면요. 일단 카메라 개수가 몇 개인지부터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get number of camera 해가지고 카메라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걸 카메라의 메소드로 호출해가지고 알아봐야 되고요. 카메라 개수가 한 개예요. 그러면 그냥 open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없는 이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오픈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열리는 건 뭐냐면 그 핸드폰의 뒤쪽에 있는 백 카메라가 오픈이 돼요. 후방 카메라가 오픈이 되고요. 만약에 개수가 두 개다 그러면 전방 카메라와 후방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전방 카메라와 후방 카메라. 그럼 이제 전방 카메라와 후방 카메라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카메라의 카메라 인포에 보면 카메라 페이싱 백, 카메라 페이싱 프론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디가 정의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오픈할 때 오픈 해가지고 여기다가 아이디를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후방 카메라를 오픈하고 싶으면 카메라 인포 점 카메라 페이싱 백 이렇게 해서 오픈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전방 카메라 오픈하고 싶으면 오픈해가지고 카메라 인포 점 카메라 페이싱 프론트 해서 카메라를 오픈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픈된 카메라가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자, 카메라는 언제 오픈해야 될까요? 앞에서 카메라를 갖다 내가 언제 반납해야 된다고 그랬죠? 화면에서
사라지면 카메라 반납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오픈하는 시점은 화면이 생성되면 카메라를 갖다 내가 얻어와야겠죠. 화면에 나타나면 카메라를 얻어오고요. 화면에서 사라지면 카메라를 반납하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오픈하는 시점은요. 카메라를 오픈하는 시점은 뭐 액티비티가 생성됐을 때 카메라를 오픈해도 돼요. 뭐 그렇게 하면 에러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건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면 이제 다른 앱들하고 카메라라고 하는 유일 자원, 하나의 자원을 가지고 싸움이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가 화면에 나타났을 때 카메라는 오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으로 카메라를 오픈하고요. 카메라의 정보라는 게 카메라의 디폴트 오리엔테이션, 디폴트 오리엔테이션, 뭐 얘가 90도 회전된 게 디폴트인지, 마이너스 90도 회전된 게 디폴트인지, 뭐 이거 화면 대비로 해가지고 카메라의 각도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정보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여기는 카메라 인포라고 하는 객체에 들어가 있어요. 이 카메라 인포 객체를 얻는 방법은 get 카메라 인포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카메라를 오픈하는 시점하고 릴리즈하는 시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픈하는 시점하고 릴리즈하는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유일 자원이기 때문에요. 단말에서. 뭐 저 자원이 여러 개 있으면 뭐 이렇게 크리티컬하지 않을 텐데요. 유일 자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리티컬한 자원이고요. 그래서 앱은 반드시 화면에서 사라지면 얘를 릴리즈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 나타나면 그때 오픈해주는 이런 형태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카메라 객체 생성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넘버를 갖고 하고요. 넘버가 1이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픈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버가 1이 아니면 내가 후방 카메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얻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인포는 이렇게 객체 만든 다음에 그 객체에다가 정보를 채워달라고 이렇게 해서 카메라 인포를 얻어올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카메라를 오픈했는데요. 이 카메라의 방향에 대한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방향에 대한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딱 오픈이 되면요. 자, 여러분들은 화면이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서 있는 거, 화면이 이런 방향으로 서 있는 거,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포트레이트라고 하죠. 포트레이트. 그 다음에 이걸 랜드스케이프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뒤집혔으니까 리버스 포트레이트, 리버스 랜드스케이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단말이 이렇게 돼 있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얘가 뭐냐면 서피스의 오리엔테이션 0도인 경우예요. 그런데 카메라는요, 기본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누인 게 카메라는 0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세워놓고 찍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옆으로 뉘어서 이렇게 카메라 사진을 이렇게 보통 찍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뉘어놓은 거를 기본적으로 카메라의 0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 상태잖아요. 그럼 얘는 오리엔테이션이 90도 회전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얘는 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0이면 서피스에 0이면 자, 카메라에서는 90이 될 거고요. 여기서 90이면 카메라에서는 0이 될 거고요. 여기서 180이면 카메라에서는 27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270이면 카메라에서는 180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요게 이제 화면과 카메라 간 오리엔테이션이에요. 화면과 카메라 간 오리엔테이션. 화면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읽어오실 수 있는데요. 화면의 방향을 읽어오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자, 여기 get window manager에서 get default display 해가지고 그 디스플레이를 얻어올 수 있고요. 디스플레이에 get rotation이라고 하는 메소드로 호출하면 그러면 화면에 로테이션이 넘어와요. 로테이션 값은요. 0, 1, 2, 3 이렇게 돼 있는데요. 0이 뭐냐면 0도, 1이 90도, 2가 180도, 3이 270도 이렇게 됩니다. 각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각도가 실제 화면의 각도가 이렇게 됩니다.
화면의 각도가 이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카메라가 만약에 프론트일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하고요. 카메라가 백일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한번 여기 넣어볼까요? 자, 카메라가 백일 때요. 디폴트 오리엔테이션은 90 이렇게 돼요. 90. 그래서 리절트가 어떻게 되냐면 디그리가 0도였고요. 그 다음에 360 더해가지고 360 나오니까 결국 뭐가 나오냐면 리절트가 90이 되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90. 아까 0일 때 뭐라고 그랬죠? 90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1일 때 0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2일 때 270, 3일 때 180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1이라고 들어왔으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1이면 90이 들어올 거고요. 여기서 90에서 90 빼고요. 360에 360 나누니까 리절트가 0이 돼서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카메라의 오리엔테이션을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됩니다. 더 간단한 방법은요.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어레이로 만들고요. 인티저 어레이에서 해당하는 부분 참조해 가지고 그냥 리절트로 넣는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이 후자의 방법을 더 많이 쓰기는 해요. 자, 이제 카메라 프리뷰하는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카메라 이제 오픈했고요. 카메라 오리엔테이션 조정했어요. 카메라 오픈했고요. 카메라 오리엔테이션 조정을 했어요. 이제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카메라의 영상을 갖다가 내가 화면에 뿌릴 거예요. 자, 어떤 화면에 뿌릴까요? 당연히 서피스에다가 뿌리겠죠. 서피스에다가 뿌리겠죠. 그래서 서피스에 뿌리는 방법은요. 카메라에 보면 Set Preview Display라고 해가지고 프리뷰 화면을 뿌려줄 수 있는 프리뷰 화면을 갖다 설정할 수 있는 이런 API가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프리뷰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선언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프리뷰를 시작해야 되니까 스타트 프리뷰 해주면 되고요. 멈출 때는 스탑 프리뷰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앞에서 했던 거 똑같으니까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여기 서피스 콜백 해놓고요. 그 다음에 애드 콜백 이렇게 등록하죠. 서피스 홀더에 셋 타입 해가지고 해주는 건 하이 버전이면 여기서 똑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안 해주시면 하이 버전에서 동작을 안 해요. 여기선 스킵을 했는데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럼 서피스가 크리에이티드 됐으면 이제 뭐 해야 되죠? 이때 카메라 오픈해야 되는 거죠. 서피스가 생성됐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서피스가 생성됐다라는 게 화면에 보여졌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 오픈하고요. 그 다음에 Set Preview Display 해가지고 서피스 홀더 설정해 주고요. 스타트 프리뷰 하면 이제 프리뷰 화면이 요 서피스에 서피스 뷰에 있는 서피스에 프리뷰 화면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서피스가 디스트로이 되면 이제 화면에 사라졌으니까 더 이상 카메라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서피스 이제 프리뷰하고 있던 걸 스탑 프리뷰에서 프리뷰하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를 릴리즈 해가지고 카메라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자, 코드를 좀 더 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자, 카메라 쓸 거니까요. 카메라 포지션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유즈 퍼미션에서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 체인지 한다든지 아니면 이펙트 설정한다든지 사진을 캡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화면에 설정을 했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프리뷰 콜백 자, 프리뷰에다가 get 홀더 한 다음에 add 콜백 해가지고 콜백 등록해 주고요. 그 다음에 하이 버전 때문에 여기 set 타입 해가지고 여기를 등록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오픈하는 API를 하나 만들었는데 오픈하는 API는 어떻게 한 거냐면요. 카메라 아이디를 이용해 가지고요. 카메라를 오픈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계산하고 카메라 설정하는 이런 메소드를 이용해서 카메라를 오리엔테이션 설정할 겁니다. 자, 릴리즈 카메라는 카메라 오픈되어 있으면 카메라 릴리즈하고서 반납하는 처리를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자, 스타트 프리뷰라고 하는 함수는 카메라가 할당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홀더가 설정되어 있으면 카메라에 셋 프리뷰하고 카메라에
스타트 프리뷰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스탑하는 거는 카메라에 스탑 프리뷰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서피스가 생성되면요. 서피스가 생성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카메라를 오픈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홀더를 설정한 다음에 스타트 프리뷰를 하겠죠. 만약에 서피스가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프리뷰를 멈추고요. 카메라를 반납할 겁니다. 서피스가 변경되면은요. 이때는 프리뷰를 멈추고요. 홀더를 다시 설정해 주고요. 다시 스타트 프리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내가 프리뷰 되고 있는 동안에 프리뷰 데이터를 받고 싶어요. 예, 그걸 받을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프리뷰 콜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리뷰 콜백. 그래서 내가 프리뷰 콜백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카메라에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set 프리뷰 콜백 해가지고 콜백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등록된 프리뷰 콜백으로 프리뷰 데이터가 넘어와요. 프리뷰 데이터가 넘어옵니다. 프리뷰 데이터는요, 넘어올 때 어떤 데이터로 넘어오냐면 여기는 MV21이라고 하는 형태의 데이터로 넘어옵니다. MV21이라는 형태의 데이터로 넘어오고요. 이렇게 넘어온 데이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변환해서 쓰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넘어올 때 데이터 포맷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파라미터에 set preview format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포맷을 변경하시면 돼요. 당연히 이 set preview 포맷도 아무거나 다 설정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지원하는 포맷을 읽으셔야 돼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프리뷰 콜백은 언제든 호출할 수 있는데요. 내가 스타트 프리뷰를 하기 전에는 데이터가 오지 않는 거고 스타트 프리뷰를 한 다음에만 데이터가 넘어오는 겁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은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카메라에 set 프리뷰 콜백 해서 여기다가 프리뷰 콜백을 이렇게 등록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프레임이 생성되잖아요. 그럼 그 프레임 데이터가 여기로 온 프리뷰 프레임 해가지고 여기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영상 인식 같은 거 한다고 하면 저렇게 들어온 게 결국은 뭐냐면 영상 데이터잖아요. 여기서부터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찾아낸다든지 이 데이터로부터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바로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하냐면 별도의 스레드를 만들고 이 스레드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하는 작업을 하셔야겠죠. 그래야지 메인 스레드가 락이 걸리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하겠죠. 너무 헤비하게 처리돼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API 14부터는요, 얼굴 인식이라고 하는 페이스 디텍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추가됐어요. 네. 근데 얼굴 인식 기능이 API 14에 추가됐으니까 모든 단말에 쓸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이 얼굴 인식 기능은요, 하드웨어 카메라에서 제공할 때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 카메라에서 얼굴 인식 기능을 제공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여기 이제 파라미터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get maximum detected face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가 있어요. 이 메소드의 값이 0이 넘어오면 나는 얼굴 인식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사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인식 가능한 얼굴의 개수 이게 최소한 1 이상이 넘어와야 얼굴 인식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은요. set face detection listener라고 해가지고요. face detection listener라는 걸 등록을 해요. face detection listener라는 걸 등록하고요. 그 다음에 프리뷰한 다음에 start face detection이라고 하는 요 함수를 딱 호출해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프리뷰 이미지 안에 얼굴이라고 인식되는 이런 화면이 있으면 그 화면에 대한 정보를 요 face detection listener라는 걸 통해서 넘겨줍니다. 넘겨줄 때는 어떤 정보를 넘겨주냐면 이렇게 얼굴이 있으면 눈, 그 다음에 입의 위치가 넘어오고요. 그 다음에 얼굴의 영역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얼굴인지 아닌지에 대한 신뢰 수준. 이 정보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처리된 정보다 이런 신뢰 수준이 넘어와요. 그래서 그 정보들을 이용해 가지고 얼굴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 인식을 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페이스 디텍션 해가지고 얼굴 인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스너를 딱 등록해놔요. 등록하면 이제 얼굴 인식이 되면 여기 있는 on face detection이라는 API가 호출되고요. 인식된 얼굴의
값은 여기는 face라는 형태로 넘어옵니다. 그다음 이제 스타트 프리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타트 페이스 디텍션이라고 하는 걸 호출해주면 얼굴 인식이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내가 카메라,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를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후방 카메라면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면 전방 카메라 바꾸고요. 전방 카메라는 후방 카메라 바꾼 다음에 카메라를 다시 오픈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카메라 오픈할 때 어떻게 했냐면 클로즈 돼 있었던 오픈되어 있는 카메라를 릴리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오픈을 했잖아요. 다시 오픈이 되는 거고요. 스타트 프리뷰가 되니까 다시 프리뷰가 되겠죠. 자,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카메라를 사용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유즈 퍼미션에 카메라는 퍼미션이 있어야 되고요. 유즈 피처에 안드로이드 하드웨어 카메라라고 하는 걸 선언해 주셔야지만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를 오픈하는 방법을 알아봤죠. 카메라를 오픈할 때는 프론트 카메라가 있고요. 백 카메라가 있었죠. 그래서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를 내가 오픈할 때 이 안에 지정을 해가지고 오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카메라를 오픈하면 카메라의 방향은 화면의 방향과 다르죠. 그래서 내가 오리엔테이션을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셋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오리엔테이션 해가지고 변경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를 프리뷰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카메라 프리뷰라고 하는 거는 서피스 뷰를 셋 프리뷰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설정해가지고 프리뷰를 할 수 있고요. 프리뷰를 시작하려면 스타트 프리뷰, 멈추려면 스탑 프리뷰라고 하는 걸 통해서 프리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카메라를 사용하실 때 꼭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요. 카메라는 화면이 생성되면 그때 오픈하고요. 화면이 사라지면 카메라를 반드시 릴리즈 해 주셔야 됩니다.